여러분, 가난이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생존과 인간 심리에 대해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기본적인 가정들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분석 자료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간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과연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핵심 주제, 바로 빈곤의 현실과 그 이면의 심리학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학적 수치나 통장 잔고의 부족 같은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저소득층의 그 가혹한 현실이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어떻게 완전히 재구성하는지 그 숨겨진 심리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아닌 마음의 지형도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거 하나만 먼저 스포일러 해드릴게요. 정말 놀랍게도 어떤 분들에게는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 신체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흔히 우리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 무조건 최우선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결핍의 현실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이 심리적 반전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깊은 내막을 오늘 하나씩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번, 빈곤선의 정의. 사회가 빈곤을 규정하는 실제 규칙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절대적 빈곤입니다. 이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아주 수학적이고 절대적인 마지노선이에요. 밥을 굶지지 않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 필요한 문자 그대로의 최소한의 생존 기준점이죠. 이 선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생물학적 생존 자체가 당장 위협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사회에서 더 와닿고 중요한 건 바로 이 상대적 빈곤입니다. 빈곤은 단순히 배가 고픈 문제로 끝나지 않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 우리 사회의 평균치랑 비교했을 때 내가 도대체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오는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이 진짜 문제입니다. 보통 하위 20%나 40% 선으로 잡는데 풍요로운 현대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이 겪는 치명적인 심리적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회정책상의 빈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정부나 기관들이 실제 현실에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결정할 때 쓰는 아주 차갑고 실용적인 서류장의 기준점입니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건조한 잣대에 의해서 수많은 삶의 방향이 결정되곤 하죠.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2번, 저소득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 통계 뒤에 숨겨진 진짜 인구 통계학적 현실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특징들, 그냥 딱딱한 데이터나 수치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풍이 쌩쌩 드는 열악한 주거 환경, 학력의 장벽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는 구하지도 못하고 고령이시거나 홀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 가장분들, 이런 구조적인 불리함들이 단편적인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겹겹이 아주 무겁게 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시적인 지표 뒤에서 이분들이 매일 마주하는 지극히 숨막히는 현실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3번, 소득과 경제적 현실. 생존을 위해 어떤 재정 흐름을 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재정 상태를 뜯어보면 상황이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보통 가구주의 불안정한 근로소득이나 국가 보조금에 간신히 기대서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당장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뼈아픈 진실은요, 결국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자녀가 벌어오는 그 작고 위태로운 소득이 온 가족의 유일한 생명줄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딱 그 시작점인 거죠. 게다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신용 자산에 아예 접근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신용카드 할부나 소액 대출이 잠깐의 생활고를 부드럽게 넘겨주는 일종의 방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그 방패 자체가 없습니다. 신용이라는 지렛대가 없으니까 그냥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가벼운 감기에 갈려 약값이 필요한 사소한 위기조차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돼서 삶을 덮치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4번, 사고방식과 일상적 행동. 결핍이 사람의 일상을 어떻게 재배선하는지 볼까요?
당장 오늘 저녁 아이들 밥은 뭘 먹일지, 내일 치러야 할 월세는 어떻게 구할지가 인생 최대의 숙제일 때 우리 뇌는 장기적인 적금이나 추상적인 미래 계획을 세울 여유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가난은 그냥 지갑이 빈 게 아니라 인지적으로 엄청난 과부하를 일으키거든요. 뇌 구조 자체가 멀고 추상적인 가치에서 눈을 돌려버리고 당장 눈앞에 떨어진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문제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도록 완전히 세팅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진짜 큰 오해가 하나 나옵니다. 이분들이 운에 기대거나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난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한 오만입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통제되는 게 하나도 없는 환경에서는요, 오히려 이게 미쳐버리지 않기 위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대처 방법이에요. 이분들의 삶의 에너지는 오직 피할 곳 찾기, 그리고 당장의 내일을 보장할 일자리 구하기, 이 두 가지 생존 목표에만 처절하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다음은 5번째 파트입니다. 5번, 존중의 경제학, 소비를 통해서 어떻게 자아를 정립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해서 대량으로 싸게 살 여유 자금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결국 비싸더라도 매일 동네 구멍가게를 가거나 주변 지인들의 정보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완전 비효율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이 비효율적인 거래 속에 아주 절박한 심리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동네 상인이랑 매일 얼굴 보고 인사하면서 나를 짐짝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해주는 기본적인 인간적 존중을 그 쇼핑 과정 속에서 얻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물건을 하나 산다는 건 단순히 돈 내고 물건 받아오는 경제적 지출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세상한테 끊임없이 깎여나간 그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도 아직 이 사회의 번듯한 구성원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받는 정말 절실하고 귀중한 사회적 행사인 셈이죠.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모금이 간절하듯 이분들에겐 한 번의 존중이 그토록 간절한 겁니다. 이걸 개념적으로 보상적 소비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계속 나한테 가진 게 없다, 실패자다라며 무언의 낙인을 찍어댈 때 무리해서라도 작은 사치품을 사거나 소비하는 행위가 그 부정적인 시선들을 막아내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방패가 되는 겁니다. 물건이 가진 기능 자체가 필요해서라기보다 결핍된 환경 속에서 무참히 빼앗겨버린 존엄성을 어떻게든 보상받아 보려는 눈물겨운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6번, 인간의 욕구 제고. 여기서 우리가 알던 매슬로우의 욕구 체계가 완전히 반전을 맞이합니다. 다들 교과서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배우셨죠? 보통 신체적으로 안전해야만 그제야 사랑도 찾고 소속감도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의 가혹한 현실에서는 이 견고해 보였던 피라미드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물리적으로 춥고 당장 내일이 위험해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는 타는 듯한 갈망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아예 압도해버려요. 심지어 내 무너진 자존감을 지키려는 욕구는요, 당장 내일 밥을 먹어야 하는 생리적 욕구랑 완전 똑같은 무게로 지독하게 절박해집니다. 최소한의 경제적인 안전망조차 없는 벼랑 끝 세상, 그 차가운 세상 속에서는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인간적인 연결고리와 소속감만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장 견고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한없이 굶주리고 쪼드릴지 몰라도 세상의 찬바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따뜻한 심리적 안식처를 향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절실하게 타오르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가난이라는 게 단순히 통장 잔고가 0원인 상태를 넘어서 이렇게나 뼈아프고 근본적인 심리적 결핍의 상태라면 우리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통장에 몇 푼 꽂아주는 복지를 넘어서 이분들의 부서진 소속감과 자존감을 되찾아 주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진짜 인간적인 해답을 찾아야 할지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